흰밥만 보면 식욕이 돋는다는 오재환 씨. 식사의 마무리는 언제나 누룽지. 밥을 먹은 지 1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야채 호빵 어찌서? 간식을 찾는 재환 씨. 저녁 식사는 매콤하게 끓인 짬뽕 라면. 후루룩 넘어가는 부드럽고 쫄깃한 맛. 남은 국물에 만두까지 끓이고 밥까지 말아먹는다. 아내는 만류하지만 재환 씨는 이런 식습관이 크게 문제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남자는 25%가 넘으면 비만인데 많이 넘으셨어요. 아 그래요? 선생님의 이 내장 지방의 범인이 흰밥이에요, 흰밥. 아 힘들어. 한국인의 주식 쌀. 갓 지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돈다. 저 흰쌀밥만 좋아해요. 쌀밥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뭐 이 정도는 먹어야 좀 힘쓰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단맛. 그러나 건강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흰밥이라는 것은 통곡류를 이렇게 부드럽고 소화되게 정제한 거기 때문에 영양소가 거의 깎여 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흰쌀밥 같은 경우는 당지수가 굉장히 높고 혈당 증가와 더불어서 이제 인슐린 분비를 좀 더 자극을 하게 되거든요. 당뇨병이라든지 이런 비만의 위험도가 더 증가하게 됩니다. 매일 먹는 밥. 어떻게 먹어야 건강에 유익할까? 3주간 밥을 바꿔봤다. 일흔한 살 오재환 씨. 그는 삼시세끼 흰밥만 먹는다. 보통 밥하실 때 이렇게 쌀만 넣고 하시는 편이에요? 거의 안 넣고 넣을 경우 자꾸 쌀 옆에다 조금 해서 내가 먹지. 저희 싫어하니까. 갓 지은 밥만 있으면 다른 반찬이 필요 없다. 입맛이 없다가도 흰밥만 보면 식욕이 돋는다는 오재환 씨. 술술 넘어가는 밥. 순식간에 벌써 반이나 사라졌다. 저는 흰밥을 거의 매일 먹다시피 해요. 자꾸 우리 몸엔 좋은데 오래 씹어야 효과가 있지. 오래 안 씹으면 더 독이 된대. 보통 이렇게 밥은 안 남기고 다 드시는 편이에요? 그렇지. 그리고 모자라면 햇반도 데펴 먹고. 식사의 마무리는 언제나 누룽지. 고소한 맛까지 더해져 금세 포만감이 차오른다. 통풍약하고 혈압약. 드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혈압약은 한 15년 됐고 통풍약은 한 1년 됐고. 밥을 먹은 지 1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야채 호빵 어찌서? 어? 찌고 있어요. 찌고 있어? 출출한지 간식을 찾는 재환 씨. 흰밥 다음으로 좋아하는 건 빵과 면 같은 밀가루 음식이다. 저 호빵은 일주일에 몇 번 드세요? 한 4-5번? 쌀밥도 하얗고 흰 거를 좋아하시나요? 면도 하얗고. 저녁 식사는 매콤하게 끓인 짬뽕 라면. 언제 먹어도 질리지 않는다. 원래 이렇게 라면 자주 드세요? 이거 자주 먹어요. 라면 자주 먹어요. 저희는
나는 잘 안 먹지. 후루룩 넘어가는 부드럽고 쫄깃한 맛. 오재환 씨가 즐겨 먹는 라면과 호빵, 백미는 모두 정제 탄수화물. 정제 탄수화물이란 인위적인 가공을 거치면서 영양 성분이 많이 제거돼 단순당 함량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남은 국물에 만두까지 끓이고 여기에 밥까지 말아 먹는다. 아내는 만류하지만 재환 씨는 이런 식습관이 크게 문제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보니까 흰밥까지 말아 드시던데 네. 배 안 부르세요? 아, 배는 불러도 좋아요, 기분이. 응. 많이 좋아하지. 어느 정도로 흰밥을 거의 살다시피 하는 거지. 몇 끼. 혹시 지금 좀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 편이에요? 네, 건강하다고 생각하지. 혈압이 조금 높으니까 그게 걱정이지 뭐. 계속 이렇게 먹어도 괜찮을까? (30년간) 쌀농사를 지어온 김정순 씨. 곳간에 쌀이 떨어지는 법은 없다. 농사를 짓기에 그때그때 도정을 해서 밥을 한다는 정순 씨. 도정을 거치자 껍질이 모두 벗겨지고 알맹이인 백미만 남았다. 어머님은 도정 안 된 쌀은 안 드시나요? 이게 백미가 맛있잖니까. 얼마나 맛있니까. 또 요 백진주가 밥에 넣어 막 기름 짜르르 흐르고. 백미 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는다. 옛날에 우리 클 때 시커머가 조밥하고 꽁조밥하고 꽁보리밥하고 저 보기도 싫어요. 검은 쌀도 있잖아요. 한 봉지 사가 그대로 있잖아요. 백미만 먹은 지 30년이 넘었다. 백진주밥이 진짜 맛있어. 한국인은 밥심이라는 말이 있듯 수북하게 담는다. 그에 비해 반찬은 단출한 편. 김치와 장아찌 같은 밑반찬들이다. 밥만 먹어도 맛있어. 손이 가지 않는 반찬과 달리 흰밥은 자꾸만 감긴다. 이마에 뭐 낼다. 아니 아까 한 고기 다 드셨는데 또 드실 수 있을 때 야, 먹을 수 있어. 밥 잘 먹지요. 매일 걷고 수영도 하면서 나름대로 건강 관리를 한다는 정순 씨. 흰쌀밥은 더 살찔까. 입맛은 입에는 자꾸 당기는데 배 나올까 봐. 살찔까 봐. 외식도 거의 하지 않는 정순 씨의 몸 상태는 과연 어떨까? 제작진은 수십 년간 백미만 먹어온 두 사람의 건강 상태를 살펴보기로 했다. 이들의 만성질환 지표와 체성분 지표를 검사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이제 피도 뽑으셨고 체성분 검사도 하셨고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이거죠. 체중보다는 지방 퍼센테이지가 중요한데 25%, 그러니까 남자는 25%가 넘으면 비만인데 많이 넘으셨어요. 아, 그래요? 오재환 씨의 체지방률은 32.2%, 중도 비만에 해당됐다. 그 중에서도 복부,
내장 사이에 지방이 몰려 있었는데 217로 기준치의 2배가 넘는 수치였다. 선생님의 이 내장 지방의 범인이 흰밥이에요, 흰밥. 흰밥. 그리고 흰밥의 사촌이죠, 흰떡. 뭐 같은 거잖아요, 결국은. 그리고 뭐 면도 같은 사촌간이니까. 선생님은 지금 영양의 어떤 불균형이 굉장히 심각하신 거죠. 그렇다면 김정순 씨의 몸 상태는 어떨까? 여성의 경우 체지방률이 30% 이상이면 비만에 해당하는데 김정순 씨의 체지방률은 33.6%. 뜻밖에도 혈당 수치가 당뇨병의 경계선에 있었다. 그래서 지금 피 검사를 해보니까 약간의 당뇨 전 단계 상황이 나오시는 거에 대한 이유를 제가 찾아봤는데 아무래도 어머니 식단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봤는데 일단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흰밥을 딱 드시네, 그죠? 흰밥에는 어떤 성분이 있는 걸까? 쌀에는 필수 아미노산과 식이섬유 같은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다. 도정이 되기 전 쌀은 크게 쌀룬과 백미, 쌀겨로 이뤄져 있는데 비타민과 미네랄, 섬유질 등은 쌀룬과 쌀겨에 주로 함유돼 있다. 우리가 먹는 백미는 쌀룬과 쌀겨를 모두 제거한 상태다. 그렇다면 현미와 백미는 어떻게 다를까? 쌀의 겉껍질만 살짝 벗겨낸 현미의 경우 식감은 거칠지만 쌀룬과 쌀겨의 영양분을 함께 섭취할 수 있다. 백미를 포함해 정제 탄수화물을 좋아했던 오재환 씨의 내장 지방이 심각한 이유는 무엇일까? 소화 흡수가 빠른 정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하게 오르게 하고 그 결과 인슐린이 과다 분비된다. 과도한 인슐린으로 혈당은 다시 급격하게 떨어지고 우리 몸은 공복감을 느끼게 된다. 결국 혈당을 빨리 끌어올릴 수 있는 정제 탄수화물을 탐닉하게 되는데 이런 악순환 속에서 불필요한 당이 지방으로 축적되면서 내장 지방이 쌓이는 것이다. 실제 탄수화물과 복부 비만의 관계를 살핀 연구 결과에서도 거친 비정제 탄수화물보다 정제 탄수화물을 섭취한 경우 복부 비만이 훨씬 악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흰밥이 아무래도 당지수가 좀 높은 음식이다 보니까 인슐린을 많이 분비하도록 자극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분비된 인슐린 같은 경우는 이제 몸에 지방을 좀 더 많이 축적하고 많이 만들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 비만으로 이어지게끔 하게 되고요. 나아가서는 이런 이제 비만 자체가 내장 비만, 또 나아가서는 지방간으로 이어지면서 여러 가지 대사질환을 유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제 탄수화물의 비율이 높은 반면 단백질과 식이섬유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오재환 씨의 식단. 제작진은 수십 년 백미만 먹어온 두 사례자를 대상으로 탄수화물 중독 검사도 실시했다. 검사 결과 두 사람 모두 경증의 탄수화물 중독에 해당했다. 그러면은 더 빨리 혈당을 올리기 위해서 그때 먹었던 그 음식이 더 많이 생각나는. 그래서 이런 게 중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먹었던 음식이 또 생각나고 찾게 되고 더 배가 고프게 되고 이런 중독의 늪에 빠지기 때문에 탄수화물 중독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짭조름한 찌개나 젓갈, 게장 등을 곁들여 먹기에도 흰밥만한 것이 없다. 실제로 이 짠 음식과 흰밥과는 의학적으로 연관성이 있어서 흰밥에 의해서 그 인슐린 저항성이 결국 생겼을 때 콩팥에서 이 나트륨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그런 성질이 있어서 몸에 물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혈압을 올릴 수도 있고 또 짠맛 자체가 우리 몸에 이 혈당이 더 올라가게 하는 쪽으로 경향을 더 부추기기 때문에 짜게 먹으면 또 흰밥이 땡기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연결이 돼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두 사람 모두 비만과 고혈압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식습관 개선이 필요한 상황. 앞으로 3주간 밥을 바꿔보기로 했다. 지금 선생님은 탄수화물의 식단에서 비율이 거의 80% 이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60% 이하로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제가 볼 때는 밥도 한 2끼는 잡곡으로 반드시 바꾸셔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환자분한테 여쭤보면 밥 잡곡 드세요 하면은 잡곡 드신다고 하는데 이 흰밥에 콩이 딱 3개 올라가는 걸 보고 잡곡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효과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가장 내장 지방을 빨리 빼려면 이제 식이섬유가 제일 많아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곡류 중에 식이섬유가 제일 많은 곡류가 보리예요. 통밀쌀 반, 보리쌀 반. 그 다음에 흰밥은 조금만 넣으시고.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그 3가지 색깔 이상의 소금에 절이지 않은 신선한 채소를 한 접시 정도를 꼭 곁들여서. 예, 알았어. 검사 결과 듣고 어떠셨어요? 검사 결과 시정할 게 많네. 잡곡밥을 먹으라니까 잡곡밥으로 고쳐야지 뭐 이제. 3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이렇게 음식을 먹을 때 혈당이 오르는 속도를 당 지수라고 합니다. 이 당 지수가 높을수록 혈당을 빠르게 올리게 되는데요. 백미의 당 지수는 70, 찹쌀은 이보다 높은 75로 고당 식품에 속합니다. 반면 현미의 당 지수는 55로 낮은데요. 보리는 이보다 더 낮은 35, 대두는 18로 저당 식품에 속하죠. 우리가 혈당에 주목하는 이유는 당뇨병과 비만의 원인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는 밥과 혈당의 관계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백미만 가득 담긴 흰쌀밥은 부의 상징이었다. 그 때문일까? 건강에 좋다는 건 챙겨 먹으려고 노력하지만 밥만은 예외다. 그쪽에 고봉이라고 해서 이제 한 그릇 위에 수분 깊은 거를 어르신이 고봉이라 말씀하시는데 뭐 이 정도는 먹어야 좀 힘쓰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매 끼니 고봉밥을 먹어야 속이 든든하다. 잡곡밥을 먹어야지 요즘 세상에 누가 쌀밥을 그렇게 먹어요. 그래도 쌀밥이 최고야. 반찬보다 좀 밥을 좀 많이 드시는 것 같으세요? 사실 밥 위주로 먹습니다. 반찬은 뭐 제가 좋아하는 몇 가지 제외하고는 그냥 밥 위주로 시커 먹습니다. 지금 60여 년 살면서 거의 매 끼 빠짐없이 신쌀 위주로 즐겨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주영 씨는 요즘 들어 건강에 대한 걱정이 늘어간다. 최근에는 좀 그 은퇴 후에 비활동하다 보니까 좀 보시다시피 좀 배 좀 많이 나오고 해서 특히 우리 걱정되고 있는 성인병, 특히 당뇨라든가 혈압이라든가 또 혈관계통의 질환, 글쎄 앞으로 제 남은 삶의 건강을 위해서는 좀 각오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무연 씨의 하루는 하얀 쌀밥을 짓는 것으로 시작된다. 자식들 집에 가서도 백미가 아니면 밥 먹기가 싫다는 성무연 씨. 한번 밥을 할 때 넉넉하게 해서 그릇에 담아놓는다. 잡곡은 모두 가족들이 보내준 것뿐. 한 번도 잡곡을 직접 사본 적이 없다.
백미와 달리 까슬까슬한 식감의 잡곡은 소화도 덜 되는 느낌이다. 어려서 너무 보리밥만 많이 먹고 거기 질려가지고 다른 밥이 먹기 싫어서 그냥 흰쌀밥만 먹고 있어요. 제가 지난달에 혈압약 타러 갔는데 피검사자에서 했는데요. 당뇨약도 이제 처방해 주신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제가 올 것이 왔구나. 10년 전에 그 소리 들었는데도 등한시했는데 이제는 친구들 주위에 그게 무섭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즐겨 먹는 간식은 달콤한 빵과 인스턴트 커피. 과연 백미와 빵 같은 정제 탄수화물이 성무연 씨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 제작진은 두 사람 외에 흰밥을 좋아하는 장재월 씨의 건강 상태도 함께 살펴봤다. 아침에 눈 뜨면 생쌀부터 찾는다는 장재월 씨. 쌀을 먹어야 기운이 나는 것 같다는 재월 씨도 흰밥만 먹는다. 그러나 매일 걷고 계단을 오르면서 몸을 관리한다. 수십 년간 함께 해온 흰밥.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 가족분 중에 당뇨 있는 분 예, 아직 뚜렷하게 나타난 분들은 없거든요. 약간 보니까 당뇨 전 단계가 약간 있으세요. 예, 무료했습니다. 식후 2시간이 지나면 혈당이 140 안쪽으로 떨어져야 정상인데 김주영 씨의 경우는 163. 내장 지방도 100까지가 정상 범위지만 115.3으로 기준치를 넘어섰다. 지방간 수치라 불리는 감마 GTP와 나쁜 콜레스테롤도 높은 편이었다. 그래서 흰 색깔 쪽보다는 이제 밥을 드시더라도 약간 색깔 있는 거, 예. 약간 까만 거, 현미 잡곡밥.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3주 하실 건데 그동안은 이제 흰 색깔보다는 좀 색깔 있는 알겠습니다. 음식들을 좀 드시는 쪽으로 예. 하시면은 제 생각은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 그래서 막연하게 생각했던 나의 몸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아주 큰 계기가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백미가 아니면 밥 먹기가 힘들다는 성무연 씨의 결과는 어떨까? 말씀드렸듯이 좀 많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식후 2시간이 지나도 혈당이 284에서 떨어지지 않는 상태. 우려대로 혈당 조절에 문제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내장 지방도 158로 위험 단계. 모든 간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요즘은 이제 간에 지방간이 조금 더 심해지면 염증이 생겨서 간이 부담이 되는 그런 수준까지 조금 가 있을 거라고 예측이 돼서 이건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소변에서 단백뇨 검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30까지 정상인데 지금 95면 상당히 지금 신장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놀라기도 했고 당연한 걸로 생각했지만 좀 놀랍기도 하고 진짜 내가 너무 노력을 안 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비만에도 해당되지 않는 장재월 씨는 어떨까? 네네네. 놀랍게도 식후 2시간 혈당이 181로 김주영 씨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3명 모두 혈당이 높았는데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 탄수화물은 크게 복합당과 단순당으로 나뉜다. 식이섬유가 많은 거친 통곡물이 대표적인 복합당. 복합당의 경우 탄수화물의 결합 구조가 소화 효소에 의해 쉽게 분해되지 않는다.
때문에 인슐린 분비도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반면 정제 탄수화물인 백미의 경우는 단순당. 아주 쉽게 분해돼 우리 몸은 이를 스펀지처럼 빠르게 흡수한다. 이로 인해 혈당은 급격하게 오르고 결국 혈당 조절이 어려워진다. 이게 같은 나무의 뿌리에 다른 열매라고 하는데 결국은 인슐린 시스템의 에러가 어떤 사람한테는 당뇨병으로 발현이 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그러니까 술을 안 먹어도 주부들이 간 수치가 올라가는 그런 형태라든지 또는 고중성 지방 혈증 같은 그런 다양한 형태의 질환으로 다 이렇게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흰밥 자체가 여러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밥에 따라 혈당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실제 김밥으로 실험을 해봤다. 동일한 양과 재료로 한 번은 잡곡밥, 한 번은 흰밥으로 김밥을 쌌다. 둘 다 공복 상태로 섭취 시간은 동일하게 10분. 그 후 총 4번의 혈당 변화를 기록했다. 잡곡밥 김밥이 보다 완만한 혈당 그래프를 보였다. 매일 먹는 밥은 우리 몸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실제 쌀밥보다 현미밥을 먹인 쥐의 경우 (11%에서 19%의) 체중 감소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또한 현미밥의 경우 비만은 물론 혈당을 낮춰 당뇨에 걸릴 위험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명 모두 식단 개선이 필요한 상황. 식습관 분석과 전문가의 영양 상담을 토대로 3주간 백미를 바꿔보기로 했다. 당뇨 식사라고 하는 게 또 당뇨병이 있는 분들만 드셔야 되는 식사는 아니거든요. 모든 분들이 다 만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드실 수 있는 식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잡곡 섭취가 좀 부족하시다 그러면 이런 채소 반찬 섭취를 통해서 식이섬유를 좀 보충하시는 차원으로 식사 구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팔을 잘 사용 안 하시는 분. 24시간 연속 혈당 측정기를 부착해 어떤 음식을 먹을 때 혈당이 올라가는지도 실시간으로 알아보기로 했다. 밥 바꿔보기 9일째. 고봉밥을 즐겨 먹던 김주영 씨의 집을 찾았다. 그 사이 보이지 않던 운동기구가 눈에 띄는데 아침, 점심, 저녁 하다 보니까 뭐 밥 먹는 것 같이 생활하니까 나름대로 몸에 배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밥. 백미 외에도 밥에 들어가는 곡물이 훨씬 다양해졌다. 어머니 어떤 잡곡 종류 넣으신 거예요? 보리, 기리, 통미, 흑미, 서리태고. 요즘은 잡곡밥을 만드는 게 일상이 됐는데 밥의 종류부터 색깔, 양까지 많은 게 달라졌다. 달라진 밥과 함께 그동안 거의 먹지 않았던 나물과 단백질 반찬도 매 끼니 곁들이고 있다. 흰밥 앞에서는 참을 수 없던 식욕. 잡곡밥으로 바꾸자 과식은 줄고 먹는 속도도 느려졌다. 저 반찬 사실은 밥, 국만 있으면 끝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차려준 거 그 골고루 다 먹게 되고 또 이렇게 천천히 먹다 보니까 의외로다가 찬을 많이 먹다 보니까 그래도 속에 포만감은 쌀 고봉 먹던 그때만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특이한 변화 같아요.
밥만 바꿨을 뿐인데 달라진 것은 삼시세끼 식단. 정제 탄수화물의 자리는 영양 섭취를 균형 있게 잡아줄 음식으로 채워졌다. 삼 주간의 노력은 과연 어떤 결과로 나타날까? 3주간의 밥 바꿔보기 프로젝트. 그중 정제 탄수화물의 비율이 식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오재환 씨. 돌아서면 입이 심심했던 재환 씨는 요즘 새로운 주전부리가 생겼다. 지금 뭐 드시는 거예요? 팽이버섯 말린 거 하고 이거 먹으니까 저 뭐라 그럴까 양이 줄구만 밥 생각이 별로 없고. 특히 매 끼니 신선한 채소 반찬을 한 접시씩 먹으려고 노력 중이다. 잡곡과 밥의 비율은 반반. 요즘 새로운 밥맛에 적응 중이다. 양도 줄이고 또 정확하게 얼마 정도 먹는 거 그런 거 때문에 구입했지. 보다 철저한 식단 관리를 위해 식판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전에 먹던 밥에 비하면 반도 안 되는 양이지만 포만감은 더 느껴진다. 꼭꼭 씹어야 되니까 양을 덜 먹게 되고. 교수님 처방이니까 입에 안 맞아도 먹어야지. 잡곡밥 먹고 뭐 짠 거 안 먹고 단백질 먹고. 프로젝트 20일째. 요 기리하고 포고하고 미역하고. 김정순 씨는 채소밥을 짓고 있다. 예전에는 흰 쌀밥만 예, 흰 쌀밥만 많이 해가지고 한 그릇씩 먹었어. 하루 세 끼 규칙적인 식사와 함께 단백질을 포함한 다양한 영양소의 균형 잡힌 식단. 절임류 위주였던 반찬도 다양해졌다. 삼시세끼 먹은 음식과 간식은 사례자 모두가 함께 공유했다. 좀 도움이 돼요? 예, 많이 도움이 돼요. 처음에는 뭐 왜 이래 하노 싶었는데 해보니까 서로 공유도 되고 다른 사람들은 뭐 왜 해 먹는가 싶어. 그 사진 보니까 또 그래 따라도 해 먹고 좋다는 거는 좋아요. 평생 흰밥만 먹었던 정순 씨의 식단이 잡곡과 초록색 채소로 바뀌기 시작했다. 밥과 함께 짜고 자극적인 음식을 즐겼던 오재환 씨의 식사는 한결 가볍고 담백해졌다. 3주 후. 3주 전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았던 정순 씨. 단기간에 혈당을 반영하는 당화 알부민 수치는 호전됐고 중성지방은 뚝 떨어졌다. 그렇다면 오재환 씨는 어떨까? 사실은 다른 분들은 이제 이렇게 살을 빼면 근육이 쏙 빠지는데 선생님은 지방이 쏙 빠지셨어요. 특히 전형적인 내장 지방형 비만이었던 오재환 씨의 경우 내장 지방이 10 가까이 개선됐다. 식후 혈당이 잘 떨어지지 않았던 세 사람의 결과는 어떨까? 여전히 높긴 하지만 식후 2시간 혈당의 경우 3주 전에 비해 조금씩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밥을 바꾼 후 혈당의 변동폭이 줄어들면서 안정권에 들어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혈당과 함께 다른 수치도 개선됐는데 특히 근육량을 유지하면서 체지방만 줄어들었다. 다음으로는 흰 고봉밥을 즐겨 먹던 김주영 씨다. 고기나 현미가 좋은 이유가 그 안에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식후 2시간 혈당은 140 안쪽으로 떨어져야 정상인데 3주 전에는 163이던 것이 지금은 96으로 잘 떨어지고 있었다. 3주 정도 노력하셨는데 3주 만에 전당뇨병에서 사실 정상으로 가셨거든요. 이게 굉장히 또 공모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저도 좀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밥을 바꾼 지 3주 만에 체중은 2kg 넘게 줄었고 내장 지방도 115에서 103.9로 크게 개선됐다. 백미 외엔 먹지 않았던 장재월 씨도 혈당을 포함해 거의 모든 수치가 호전됐다. 그렇다면 백미와 잡곡의 비율은 어느 정도가 좋을까? 시작은 이제 작게 이제 잡곡 30%, 쌀 70%부터 시작을 해서 그 비율을 점점 늘려가시는 게 좋고요. 가장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비율은 적어도 반반 이상은 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더 드실 수가 있으면 이제 잡곡을 70% 그리고 흰밥을 한 30% 정도 하고요. 근데 요즘 잡곡의 문제는 이제 이게 좀 도정이 돼서 나오는 잡곡들이 좀 많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아예 도정을 하지 않은 예를 들면 현미라든지 귀리를 위주로 조금 잡곡을 선정하시는 게 조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잡곡밥을 지을 때 잡곡의 종류는 5개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다. 찹쌀들을 많이 선호하시죠. 왜냐하면 찰지고 또 사실은 그게 소화가 잘 되는데 소화가 잘 된다는 말의 의미는 역시 혈당을 빨리 올린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찹쌀의 비율을 높이는 것은 당뇨를 예방하거나 할 때 사실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율무나 밤 같은 경우는 사실 잡곡 중에서도 칼로리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보리가 사실 식이섬유 함량이 가장 높거든요. 그런 식이섬유가 많고 좀 칼로리가 적은 잡곡을 선택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잡곡을 고를 때는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통곡물인지 도정 상태와 영양 성분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반대로 너무나 많은 미네랄이 있는 경우가 방해가 되는 경우가 이제 신장 질환이 되겠는데요. 만성 콩팥병 4기 이상의 환자분들은 오히려 잡곡을 피하고 흰밥을 드셔야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 또 역시 지나친 식이섬유가 유해한 경우는 급성 위 궤양이 있거나 아니면 염증성 장질환이 심한 경우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잡곡은 백미에 비해 칼로리가 높은 편. 비만을 막으려면 먹는 양에 주의가 필요하다. 성인 여성의 경우 적당량은 밥그릇의 4분의 3 정도. 남자의 경우 한 공기를 넘지 않도록 한다. 씹어서 잘 드시게 되면은 천천히 드시게 되는 효과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혈당을 또 천천히 올라가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밥을 바꾸면 의식하지 않는 정도에서도 이 건강한 식습관으로 바뀌는 어떤 첫걸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